원래 100시간을 줄이는데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먼저 10명을 투입을 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내고 일부는 임금을 갖다가 기본급으로 편입시켜서 보전을 하고 나머지 총액 임금제에서 남는 돈은 연발에 가서 다시 서울시가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해당 기관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서 용처와 배분 비율을 결정하기로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 확인한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서울 의료원과 두 개 기관인데 어제 제가 확인한 노조위원장이 확인한 결과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노동시간 단축이 중요한 광주 일제는 모델의 하나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 단축된 노동시간 모델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광주 일제는 모델을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5분을 굳이 말씀드린 것도 5분 안에 마치시는 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주 선생님. 그리고 이어서 노동연구원 장홍근 선임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장홍근입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회, 광정의 일자리와 측정 노동 시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명준 박사님의 발제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 들으셨을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몇 가지 이 발제를 보면서 조금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14쪽에 나와 있는 고용의 안정성과 근로조건을 두 개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집단을 이렇게 A, B, C, D로 이렇게 유형화해서 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스몰 A 일자리를 찾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하는 아주 비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걸 잘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에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조금 이렇게 넓혀서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A, B, C, D 일자리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과연 라지 A 분포 얼마나 될까요? 한 10에서 한 15% 남짓 아마 될 것이고 B, C가 아마 20, 30% 정도, 그리고 D가 아마 한 40%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떤 형태라도 B, D, C, D의 일자리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일자리는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직업의 기준은 없다, 단순히 그런 걸 떠나서라도 D 일을 하고 있는 사람, D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D급 인간은 절대로 아닌 거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말 사회적 시민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의 하나의 기본적인 책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을 저는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 박사님이 유독 강조하고 있는 스몰 A라는 게 뭔가, 스몰 A라고 하는 것이 아직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아이디어로 구체화해야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AB 또는 AC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B에서 C로 또는 A에서 조금 이렇게 고용 안정성을 조금 유연화된 그런 형태의 일자리, 그리고 AC는 C에서 근로 조건이 조금 더 이렇게 양호하게 되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A에서 근로 조건을 조금 더 이렇게 낮추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좀 이렇게 하나의 스몰 A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시간 노동 시간 체제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이렇게 그 박 박사님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아마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겁니다. 어느 하나를 딱 이렇게 친다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법제도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그 노사정의 어떤 사직 대화의 문제, 그리고 기업의 일종의 그 경영, 특히 그 노동시간 전략, 이게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데리고서 더 많이 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거기에는 일정하게 또 이게 노동조합도 노동조합과 또 개별 노동자들도 영합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 또 그러한 그 장시간 노동 체제, 담합적인 장시간 노동 체제를 가능하게 한 하나의 그 토대로서의 그 우리나라 복잡한 기본급 수준이 낮고 낮은 기본급이기 때문에 초과 근로라든가 각종 수당 상여금 이런 걸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임금 체계라든가 그런 낮은 임금 수준 그런 것들도 그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이게 그러한 아주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그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적정 노동 시간 전략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멋진 여러 가지 청사진들을 아이디어 수준에서 그릴 수는 있죠. 그릴 수는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하나의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힘을 가지고서 현실에서 이렇게 그 실현해 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접근 방식, 이게 그 적정 노동 시간 체제를 위한 접근 방식과 적정 노동 시간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적정 노동 시간 접근은 이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 유연하면서도 그 생산적인 노동시간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적정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과 어떤 노동자들의 상황에 맞는 이 다양한 어떤 노동시간의 양과 그다음에 질, 어떤 스펙트럼 상에 있는 노동시간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마 그 발표하신 박 박사님도 그와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정 노동시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그 법과 제도, 정책, 그 다음에 그 노사정 주체들의 어떤 전략, 그리고 인식과 관행의 어떤 총체적인 그 계획과 혁신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몇 년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그 주간 이렇게 그 노동 시간의 한도, 이렇게 법정 노동 시간 40시간 플러스 초과 한도 12시간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행정 해석 지침 이것을 정상화시키고, 근데 지금 바로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그 2015년 9.15 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이런 그 근로 시간의 그 단계적인 그 단축,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52시간 그 이게 뭐 휴일 근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52시간을 한도로 한다라는 걸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하면서도 단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대기업 공공부문부터 시행해서 몇 년 내로 52시간 체제를 이렇게 정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 작년 1월달에 그 합의 자체가 파기가 된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 거죠. 저는 뭐 여전히 이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그 합의가 주요한 하나의 그 중거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거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초과 근로 시간 그리고 휴일 근로에 대한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그 일각에서 이제 논의되거나 초과 근로 할증률 이 방식으로는 참 풀리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안적인 방식으로는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가 어떤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그 노동자들이
초과 근로 수당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이게 가장 큰 어떤 게 그 가계 부담이 되고 있는 그 주택, 그 다음에 자녀 양육, 그 다음에 교육, 자녀 교육, 그리고 노후 생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그 두터운 그런 사회 안전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초과 근로를 그 돈이 아닌 그 시간으로 보상하는 그런 어떤 근로시간 계좌제, 그 근로시간 계좌제는 뭐 어떤 그 재충전을 위한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한 그 교육 훈련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이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그 적정 노동 시간 체제의 그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그 노동조합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명인 박사님 발표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건 뭐 하나의 어떤 단순한 해법이나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굉장히 법적인 뭐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이 결부돼 있다라는 걸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굉장히 조목조목 잘 정리를 해서 보완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준영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정책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맡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하나 조직의 간부들도 와 계시는데요. 그 광주시에서 이런 토론을 좀 진행하고 혼도적으로 하시는 게 인상이 깊고, 관련해서 많은 좀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관련 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물론 공공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제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데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저희 노조는 사실은 공공 부문 노조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해서 좀 개인적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려오기 전에 오전에 그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위원장님 등과 민주노총과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민주노총의 주요 산별위원장도 이제 배석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광주형 일자리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민주노총의 오전에 얘기했던 사실 그 기조는 광주형 일자리 관련된 논의를 일자리위원회에서 하지 말자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려가 많아서 그런데 뭐 그런 이제 우려가 뭔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예컨대 금속노조, 제조업 노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 가능하냐라는 그 예컨대 그 설비 투자가 한국에서 과잉돼 있는데 새로운 설비 투자가 가능하냐라는 이제 문제를 예컨대 제기했고, 또 약간 그 광주형 일자리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아까 이제 장원근 박사님이나 아니면 박태주 위원장이 말씀하신 연가보상비 관련된 문제에서도 이제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좀 피력하시더라고요. 논의가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래서 이 노동시간 문제 관련해서도 단축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쟁점이 사실 있고 노사정 간의 협의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전에도 좀 하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모델 공공기관에서 만들 수가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은 노사정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본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하는 그 정책이 우호적 조건이죠. 노사정 모두에게 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좀 위기가 안 되도록 기회를 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잠깐 48쪽도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기존에 장시간 노동이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을 좋아하지 않는데 장시간 노동이 됐던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 내용, 특히 장원근 박사님 말씀하신 사회보장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있을 때 벌자 이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그냥 뭐 주말까지 다 일하고 해서 임금을 최대한 벌어야 된다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소하려면은 고용 보장이 중요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고용 보장에 대한 신뢰 혹은 고용 보장 이런 게 되어야 노동자들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서 총 급여가 다소 손실되더라도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노동시간 문제가 단지 노동시간과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안정과도 또 연결된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노동 단축에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있는데요. 시간의 근무의 폐지나 축소, 교대제 개편이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든가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이걸 또 논의를 저희가 좀 하려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작년, 재작년 등 거치면서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이 많이 있었고 통상임금 기준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면서 통상임금 기준 높아지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문제랄지 좋은 걸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근무를 하면 더더욱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당장 뭐 많이 받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좀 안 되겠다라는 내부적 좀 반성과 고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시간의 근무를 계속해서 임금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은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할 텐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달리 잘할 걸로 보입니다만 예컨대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예컨대 교대제를 개편해서 노동시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뭐 여러 가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획정부가 그걸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은 저희가 수당 안 받고도 줄이겠다고 했는데도 방망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일자리 증대나 노동시간 단축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전향적 입장이 필요하고 또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노조 하나에 집배원들이 꽤 계시는데 장시간 노동 때문에 매달 이제 몇 명씩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집배원들 장시간 노동은 매우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명절 있는 달에는 100시간까지 일을 하세요 주당. 그리고 평균 근무 시간이 6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안 죽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하나는 정부가 정원 안 주기 때문에 하나도 있고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노동시간 특례업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개정하는 그 정부 측의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튼 이제 근데 임금 총 급여의 감소 부분이 이제 여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쟁점인데 뭐 그렇죠. 공공기관이 좀 상대적으로 고임금이고 안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논의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 또 고민이 뭐냐면 이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되면은 정규직만 단축하는 게 아니라 그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도 논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정규직 영세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그 장시간 노동이라는 게 생계형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 급여가 너무 낮으니까 장시간 노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물론 철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줄이면 급여가 감소하는 게 즉각적인 생계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시간 개편 논의가 되려면은 중소영세 비정규 사업장, 저임금 사업장에서는 임금 어떻게 보존할 건가의 논의가 병행되어야 또 사회적 대타협이 노동계와 노사정 간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 또 일자리 문제가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박태주 위원장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 현대차나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주유한속 유교대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했는데 그때 약간 비판받았던 게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 강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 창출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좀 문제가 여러 군데 지적이 되었고 사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근무 시간 중에 더 빡세게 더 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증대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공공부문의 뭐 안전이나 생명을 다루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줄여가지고는 그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뭐 노사정 간의 논의가 있으면 이 부분이 특히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게 이 공공부문의 할애와 제조업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게 좀 자료에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공공부문이 물론 모험적이고 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조업에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인건비 제도라든가 뭐 근무 형태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조업 부문에는 특히나 제조업 부문의 노동조합과 충분한 그 논의, 특수성을 감안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논의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그 정부 일자리위원회 그 간담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위원회 그 계획 중에서 지역별로도 지역별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노사민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일자리위원회 같은 또 다른 논의 틀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 부문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민간 부문이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대화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또 그 광주형 일자리의 좋은 취지 중에 하나가 원청과 하청의 임금 차이 격차를 좀 축소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물론 좋은 정책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노사 간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어떤 지역의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기존과는 약간 좀 다른 발전적인 기업별 교섭과는 다른 산별 교섭이라든가 초기업적인 교섭을 광주 모델의 하나로서 또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거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노동시간만이 아니라 교섭 체계에 있어서도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발전적인 모델을 함께 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ABC 스몰 A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물론 그 박명주 박사님 주발제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근데 BCD에 있는 걸 이제 A로 스몰 A든 라지 A든 간에 만드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기존 A를 그러면은 그 라지 A라고 하는 거를 스몰 A로 바꾸는 게 되는 거냐? 이건 약간 좀 회의적인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기득권이라는 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양질 일자리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 라지 A와 스몰 A의 격차 축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인정을 하고 상향 평준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라지 A라고 하는 공기업과 그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하락하는 거 아니라 하더라도 임금 인상률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거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거치면서 임금 격차를 축소해 나가는 노동조합 내부의 노력이 함께 병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현실과 연결을 시켜서 이 발제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지적하고 보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경영자총협회 윤영현 상임이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민감한 그 현안들에 대해서 경총에서 이야기하면 저 대통령님부터 그 반성부터 하라 그래서 많이 위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오해도 있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 기업의 현실에서 지금 제일 고용 노동 정책의 현안 문제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지금 정규직화 문제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 또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도 기업 입장에서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향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금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지불 능력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 최저임금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조가 막혀 있는 상황. 그래서 일정한 무슨 자영업자들도 수수료 인하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뭔가 보완책이나 지원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현실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경영계에서도 많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근로시간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우리 경총에서도 금년에도 여러 가지 근로시간 줄여서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나 발표 내용에서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단지 기업이 과거처럼 이제 원래 목적처럼 기업의 이윤 추구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경영계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시대적이라든가 세계적 추세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법론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바라는 측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적정 근로 시간인데, 적정한 근로 시간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근로 시간이 길다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로 시간을 줄여보자. 그 내용이 적정 근로 시간의 이제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로 시간 단축하는 면에서 보면은 한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자 건강 보호권하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개인의 삶의 질 문제, 그다음에 또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창출하자,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는 이제 어떤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어떤 세계적인 추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근로자 건강 보호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일요일이라든가 법정 휴일에는 아예 근로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아까 박태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금전적 보상이 아닌 대체 휴일로서 휴가 대 휴가로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시간 상한제를 추진해가지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굉장히 장기간 근로를 해서 이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도 이 근로시간을 개정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 45시간 이상은 못하도록, 그리고 연간 360시간 이상은 근로를 못하도록.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계획이라고 지난 정부에서 표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향도 있었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법률 이름을 지어가지고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2000년도 초에 35시간까지 줄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꾸로 이제 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적정한 근로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적은 것도 또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적정한 선이 또 적정 근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우리나라가 근로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하죠. 그래서 연평균 뭐 한 OECD 자료에 따르면 뭐 2,100여 시간 나오는데,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선진국은 한 1,700시간대 나오니까 굉장히 긴 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긴 만큼 지난 한 15년 동안의 또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감소폭, 다시 말해서 근로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폭도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OECD 평균보다 한 5배 정도 5배 정도 이렇게 근로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도 뭐 법정 근로 시간은 40시간 아닙니까? 단지 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이제 줄여보자는 거고, 또 개별 기업별로 또 사정이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 원인을 보면 이제 노동 시장이 좀 경직돼 있고 생산성이 매우 이제 좀 낮다. 그래서 이제 뭐 한 OECD 평균으로 보면 어느 같은 시간에 저쪽에서 10개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한 7개 정도밖에 못 만든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에 비해서 좀 생산성이 낮다. 이런 생산이 낮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초과근로 할증료가 대부분은 25%고, 또 OECD에서 공고하는 것도 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한 25%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0%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요즘 청년들은 이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입장이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 기존 중장년 세대들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연장 근로를 많이 하냐 그러면은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또 대체 인력도 없다. 이런 게 이제 응답률이 한 10% 내외 이렇게 나오지만은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이런 게 한 37, 8% 나오거든요. 이게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장시간 근로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런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과제 중에 하나인 이 적정 근로 시간이 지금 이제 52시간으로 법과 제도가 이렇게 정해지면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52시간이라는 그런 틀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노동부 유권 해석으로 68시간까지 하던 게 52시간을 줘야 되면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16시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아까 제 경영기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그 전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종업원 수비를 예를 들어서 10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인 이상, 100인 미만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합의해놓고 이제 전체적인 노동 개혁 틀 안에서 이제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적인 그런 그 규모별이라든가 어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사실은 이제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광주형 일자리에서 말하는 적정 시간은 무엇이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52시간이 되면 광주형 일자리에서 말하는 적정 시간이 뭔가 다른 지방하고 다른 특색이 있어야 광주형 일자리에서 추구하는 적정 근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렇게 대폭적으로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그러게 되면 야 우리 광주만은 갑자기 또 뭐 우리는 저 40시간만 하겠다. 더 훨씬 더 많은 뭐 그런 걸 하겠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당장에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제가 특별히 이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추구하는 적정 임금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따 발표자인 박명준 박사님께 한번 좀 다른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시간이 되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좀 생각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아까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성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생산성 향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가. 특히 우리 사무관리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9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개인 사무라든가 어떤 몰입도가 떨어지는 그런 데 쓰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맞으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일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니까 또 생산 파트는 또 어떻게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생산의 질을 높이고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품질도 좋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광주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그걸 붙여서 광주형 일자리하고 또 연계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연공급 중심의 이제 최근에 상과급제 공기업 그 부분도 너무 폐지로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사실 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연공급 형태로는 사실 어떤 동기부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무 중심이라든가 성과 중심으로의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고 생산성 향상이 돼서 아까 말한 임금을 상당히 지금의 임금을 보존해 가면서 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좀 논의를 더 가져서 여러 가지 우리가 4대 과제를 추진하는 과제 속에서 광주형만의 특색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광주광역시의회 김보현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토론회를 가면 사실은 토론은 없어요. 격렬한 반대 토론이 좀 있어야 이게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토론이 잘 없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박명준 연구위원님의 가치와 지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광주형 일자리의 궁극적 목표가 뭔가, 광주형 일자리라는 모델을 왜 들고 나왔었던가. 그것의 핵심은 광주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광주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이게 목표인데 광주형 일자리의 모델에 관한 논의가 진전이 됩니다. 오늘 또 노동시간 단축, 지난번에 적정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 책임 경영 구현이라는 4대 협약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 없습니다. 이 내용 안에 당사자가 없어요. 방금 경영자 총협회에서 저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진짜로 노동조합 쪽에서, 오늘 공공노조가 아니고 금속노조나 노동조합 쪽에서 어떤 광주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 노사 양측을 이 자리에 만나서 이 토론에 두 쪽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다 이론적인 거죠. 나머지 문제는 실은요, 노조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가뜩이나 취약한 노동권을 제약하는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게 광주 일자리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경영자 측에서는요, 가령 4천만 원 적정임금, 과거에 금융권에서 임금 삭감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년 뒤에 다 원상복구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빚는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동차 산업 전반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거나, 내지는 그 기아차나 현재 완성차 기업 수준으로 임금이 원상복구되거나 합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뻔히 아는데요. 자동차 산업에서 그 결과를 뻔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또 노동조합에서 추호도 자신들의 입장을 양보할 의지가 없는데 어떤 기업이 시가 제시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광주에 지금 자동차 부품 공장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자꾸 좀 잘못 가고 있는 게 뭐냐면, 광주의 자동차 부품 산업체가 입지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야 광주의 생산 공장에 들어올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또 하나 문제는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못지않게 광주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부품업체들, 하청업체들, 이들의 기술력과 경쟁력, 경영 조건을 어떻게 개선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승시켜 낼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시의 전략적 목표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가령 이제 한전공대 설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R&D 능력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고양되고 좋은 우수한 인력들을 주입도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모델 중에서도 이제 지원, 광주형 일자리가 자꾸 언급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 했으니까 우리가 정책적 지원들을 이끌어낼 수는 있죠. 그런데 빅그린 산단 특구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해내려고는 하는데, 저는 과거보다 지원은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특구에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특구의 지원이라는 것이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 같이 우리가 뭐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특구의 지원은 부수적이라는 거죠. 더 훨씬 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이고 치밀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홍보로 가는 거예요.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제도 당연히 지금 정부에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일자리 플랜 13대 과제 중에 5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 조치는 취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수능에 갈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울시 노사정 서울 모델 협의회에서 해주신 말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 생산 현장과 이 공기업 공공기관의 조건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신 다양한 어떤 근로조건, 근로시간, 또 임금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모델을 저희는 철저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서울시에서 배워와서 광주시도 전체 공공기관 공기업 부분에 실현하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가 선도적으로 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나가고 이런 모델을 만들어
있듯이 공기업이나 공공 부분에서 어떤 이런 새로운 노사적 모델들 만들어나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한번 제안드려보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까 제안드려보고 싶은 조건은 최근에 그 출생률 그 저하는 국가 재난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건상 저 딸 하나입니다. 저도 하나인데 집사람이 지금도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둘째를 가져야 될 시기가 IMF였어요. 은행원인데 그때 아마 출산 휴가 들어가려면 책상 뺐을 겁니다. 이게 우리 여성들의 삶의 조건이 그래요. 그리고 진짜로 애들 그 육아를 하면서 직장 생활 한다는 건 전쟁이고 전투죠.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가족, 친정부모, 시부모 등 조건이 있는 여성들만 버텨온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저는 근로 형태와도 관련이 있는데, 아까 남성도 3년 육아휴직 하는데 소위 육아를 하는 여성들에게 3년, 5년, 10년 뭐 단위를 줘서라도 하루에 4시간씩만 일하는 그런 그 육아를 위한 어떤 이 사회가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소위 노동시간 단축을 떠나서 아주 근본적으로 그 육아 여성들 또 육아에 필요한 남성들의 근로 형태 자체를 다양한 형식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더 결국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는 소위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제고, 보다 더 가족이라는 단위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서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지향해가는 측면에서 앞으로 휴일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연차도 사람들 그것도 나중에 금전으로 보상해 주니까 안 써서 차곡차곡 채워서 연말에 그럼 연가보상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앞으로는 대체 휴가로 다 돌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아마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은 우리 박명준 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향과 목표를 향해서 점차 우리 사회 전반이 접근해 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문제, 저는 오늘 던지고 싶은 문제가 광주형 일자리인가 광주의 일자리인가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던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광주의 구체적인 일자리 문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논의해서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춘희 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IW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일을 하고 있는 이춘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토론 여기 발표자 또 토론자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일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시민의 관점은 일단은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여성의 관점에서 광주형 일자리 정말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기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오직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이렇게 편협하다거나 이런 이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0일 날 그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 협약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 중에 이제 광주 시민으로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또 여성으로서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에 보면은 남성과 여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과 균열을 극복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성인종 지역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없는 그런 이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가겠다 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성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뭔가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 그게 두리뭉실하게 시민 국민 하다 보면 여성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이 광주형 일자리가 정말 양성평등에도 큰 기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에 임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논하기 전에 한국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어쩐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선 임금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뭐 대문자 A, B, C, D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여성들은 거기 A, B, C, D에서도 다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들이 100만 원을 받을 때 76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4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어떤 일을 하건 남성보다 적은데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에는 92% 정도를 받는답니다. 근데 이제 50대가 되면은 남성 임금은 48.7%로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정규직 비율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2008년에 28.8%였거든요. 비정규직 비율이. 근데 2016년 작년에는 26.4% 이렇게 이제 소폭 줄어들었어요. 아주 적은 폭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제 2008년에 40.8%였어요. 근데 2016년에 41.0%, 0.2% 아주 적지만 이제 오히려 그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성들도 이렇게 뭐 39점 몇 프로로 떨어진 적도 있는데 대체로 40%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비정규직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남성들도 물론 심각합니다만은 여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26.4%여서 여성보다는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근로 시간인데요. 근로 시간은 이제 줄을 보시면 나오는데 2015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남성은 46시간, 주당 46시간, 여성은 40.4시간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근로 시간이 짧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건 아마 우리 그 박명준 그 오늘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근로자들은 오히려 이 노동 시간이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원고에 보면 저는 이제 그것과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제 근로 시간이 대체로 35시간 미만의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낮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뭘로 이어지냐면은요, 이렇게 여성들은 긴 가사 노동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아끼는 후배 중에 결혼 전에는 나는 정말 페미니스트로서 결혼하면은 이제 그 가사 노동을 딱 50%씩 분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후배가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대기업 직원이에요. 근데 날마다 늦게 퇴근한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휴일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퇴근하면 이거 집안일 좀 해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대요. 너무 측은해서. 너무 피곤하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오는데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 오히려 남편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당신 그만둬 내가 할게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남성들의 긴 노동 시간은 결국은 여성들의 가사 노동으로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관계된다는 것. 그래서 뭐 2014년 평균 이제 근로 시간을 보면 여성들의 하루 가사 노동 시간은 152분이고요. 그러니까 2시간 30분 하고도 2분이 더 많아요. 근데 남성은 17.8분입니다.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국에서 이렇게 여성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은 한국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임금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일터에서 평균 근로 시간은 짧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사 노동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상 더 깁니다. 이제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 때 선언문에 이렇게 뭐 남녀 평등 이런 거 넣으면 이제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입장으로 가면 이제 제가 이렇게 임금 비율을 보니까 과거보다는 임금 격차 비율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12년의 경우에는 거의 한 39% 정도에서 2014년에는 36% 정도로 했으니까 줄어들었죠. 근데 오히려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늘어났거든요. 남성은 줄어드는데 여성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양성 평등을 뭐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의식으로 이 일을 추진하면 결국은 양성 평등이 실현될 거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정규직을 뭐 늘려나갈 때에 우리는 여성을 이번에는 몇 프로 늘려나간다.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프로 올리면 여성들의 임금도 몇 프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으면 양성평등은 이제
더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실 때 늘 이렇게 성을 분리한 어떤 통계들을 보시면서 임금 체계 또 근로 시간 또 이렇게 정규직 비율 이런 데 있어서 여성들의 그 비율들이 좀 높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광주형 일자리가 시민 전체의 삶도 향상시켰지만 또 여성들에게도 정말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이 양성평등의 관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지적도 굉장히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이 토론자께서 다 이 광주형 일자리에서의 적정 근로 시간의 문제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층위에서의 얘기들을 쭉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발표자께서 좀 뭐 답하거나 좀 여러 가지 응답 할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플로우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토론자 선생님들의 토론을 듣고요.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까지 포함해서 이 발표자의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저 아시아 청소년비전문화연구원 원장 김금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하니까 이제 차세대 뭐 4차 산업 어떤 이런 이야기들 오갈 줄 알았는데 노동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들으면서 느꼈던 게 노사 간의 어떤 합의점이 필요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성과는 그대로 놔두고 기업은 어떻게 보면 코스트 다운하고 싶고 또 노동자는 근로자는 또 코스트를 또 그 기업에 높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의점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지켜와 봤지만 합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사 간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자리 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아이들 교육도 못 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뭐랄까 의식 있는 좀 높은 시민의식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A급의 잡에 종사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직업인인 거죠. 그러지만은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배고픈 사람한테 파이 하나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가 피자를 8등분 이쁘게 해야 우리가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분업화라든지 전문화가 굉장히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올수금이라든지 이제 근무 시간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질과 어떤 우리가 일자리를 나눈다는 그 어떤 코드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수금 근무하고 화목토 이렇게 나눠서 옵셔널로 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 재미없는 일을 일주일 내내 해야 돼? 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이 다방면에 뛰어난데도 그 하나의 업무를 평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근로자의
자질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능력, 이 친구가 기획도 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친구인데 기획 파트에서 머리만 아파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문화되고 분업화가 되면 굳이 한 사람이 풀타임으로 오랫동안 일하지 않아도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정호원들의 삶의 질도 행복감 지수도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거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와서 이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짧게 이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호번이 선택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역량에 맞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높은 국민의식 그러면은 서로가 조금씩 좀 양보하고 내가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나눠 먹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오늘 발표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파이의 크기는 저희가 정해져 있다. 우리는 다 나눠서 이렇게 다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파이의 크기 자체가 우리가 뭐 대기업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 이렇게 인턴도 많이 뽑고 2년 계약하다가 많이 해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웹툰 같은 걸 보면 그 노력은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보람 따위는 집어두고 이게 돈으로 주세요. 이제 그런 웹툰이 있잖아요. 보면 그 파이 자체가 그 대기업에 의해서 독점이 되고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특허 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이렇게 다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독점하는 형태가 계속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파이 크기가 커질 수가 없고 그리고 거래도 공정하지 않을 뿐더러 갑질과 이런 가불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이게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이게 슈퍼도 하나도 해도 지금 대기업이 다 독점하고 있는 형태라서 그래서 저는 우리 파이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의 정의부터 먼저 이렇게 너무 대기업 위주다. 왜 애플하고 삼성하고 똑같이 핸드폰을 파는데 애플보다 수십 배나 적은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익을 우리가 스스로 대기업이 다 먹고 나서 0.0001%를 우리 국민이 이렇게 이것 갖고 싸워야 되는지 본질부터 이렇게 조금 다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이나 의견. 했던 바를 바꾸려고 하니까 대단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박민주 박사님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A에서 스몰 A로 가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할 건지 이게 과연 아까 이제 공공에서 지적했듯이 내 것 뺏기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건지 이 고민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보윤이 지적했듯이 막상 처음에 할 때는 합의는 봤어. 나중에 또 머리띠 들고 달라하면 그게 제어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로 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이제 신뢰의 문제. 아까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여전히 이제 신뢰에 대한 부족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경기자 쪽에서는 여전히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산성 부분을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가 진짜 서로
터놓고 좀 이야기해보고 아니된 것과 된 것들에 대한 양보와 타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양보해놓고 나중에 한 1년 후에 다시 또 쟁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제어할 건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A를 스몰A로 갔을 때 어떤 방식이 있을 건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합의본 후에 이후에 이걸 어떻게 재해나가고 만들어 갈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답을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 정도에서 이 플로어에서 질문하신 것과 이 토론자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것들 중에 아마 다 답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 답이 필요하신 부분들만 좀 선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토론자 선생님들하고 또 플로어에서 귀한 질문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얼기설기안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에서 더 점검할 것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많이 또 지적을 해주시고 메워주신 것 같고 또 문제를 또 부각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힘단 대로 좀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 박태주 선생님 말씀 사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과 안전, 좋은 근무 환경,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목표 자체의 실현이 사실 근로시간 자체 단축의 그 자체로 충분한 사실은 지향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특히 일자리의 창출의 문제가 거기 사실은 이제 결부돼 있다고 이제 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하자라는 식으로만 가는 것은 부족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것이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와 민주적인 소통의 과정이 전제가 된다라는 원칙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원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이제 A, B, C, D로 나눴지만 그 과하게 좀 A급, B급, D급, C급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A급 노동자, B급 노동자,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각 A, B, C, D 모두의 일자리들이 일정하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또 공공정책이 개발돼야 되는 측면 분명히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자리 질서의 어떤 좀 편중과 이런 격차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이 내부의 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노사 관계가 이제 앞으로 더 민주적으로 성숙해되어 가야 하는 과제에 있는데 이 문제야말로 거기에 또 다른 중요한 그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박준영 선생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노동시간 단축을 전반적으로 한다면 말하자면은 라지 A가 스몰 A로 되고 라지 B가 스몰 B로 되고 라지 C가 스몰 D로 되고 라지 D가 스몰 D로 되는 류의 변화가 사실 있어요. 그러면은 라지 A가 스몰 A로 가면은 뭐 좀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라지 D가 스몰 D로 가게 만든다. 그러면 그냥 놔두냐라는 문제죠. 분명 그러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정 기제, 그리고 적절한 어떤 정책적 개입, 이건 장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노동시간 체제 전체의 어떤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측면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을 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윤영현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사실은 68에서 52시간으로 갈 때 이게 이제 광주에서는 그럼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건지는 제가 솔직히 조금 알긴 할 것 같은데요. 원래 적정 노동시간 광주일자리에서 개념을 한 건 사실 좀 실천적 개념, 역동적 개념, 새로운 조정지향적 개념,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광주가 여러 차원에서 소기업, 중소기업이 많고 사실은 좀 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문제제기할 여지는 분명히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조차도 저는 일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일자리 질 자체 그리고 양 자체 이런 부분에서의 뭐 제가 말씀드린 표현에 따르면 스몰 A형의 일자리들을
지향에 나가는 움직임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돼서 움직인다면 그냥 뭐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차원이 아니라 훨씬 좀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 역시도 사실은 일정하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보현 선생님 말씀하신 그 광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냐, 일반적인 유형화나 이런 걸 넘어서 사실은 맞습니다. 예, 이게 궁극적인 목표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입지 조건과 관련돼서 또 광주시가 굉장히 홍보에만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더 치밀하게 접근해라라는 주문은 굉장히 따끔한 충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 사실은 더나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들과 다른 전문가들이 굉장히 모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특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은 유치도 안 되고 뭐 그냥 대충 뭐 투기업자들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 만들고 퉁치고 그냥 정부 관료들이나 돈 벌고 마는 이제 이런 아주 안 좋았던 우리 기억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근데 광주 일자리에서만큼은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로 저는 뭐 치밀한 노력과 철저한 또 시민의 감시나 참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완 기제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늘 사실은 광주 일자리 제가 맨 처음에 어디 가서 발표할 때부터 젠더의 관점은 어디 있냐, 여성 문제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이춘희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이 적정 노동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적정 회사 노동 시간과 적정 가사 노동 시간으로 쪼개져서 동으로 다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한 광주형 일자리로 더 깊이 있게 진화돼 나가는 방식으로 재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또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사실은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정말 다 중요하신 말씀이십니다. 특히 저는 뭐 우리 사회 파이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애초에 이렇게 나눠 먹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이 된 부분, 우리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사실은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모든 부분을 광주형 일자리에서 다 담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경제 민주화나 공정한 경제를 향한 지향성 이런 측면의 정신과 광주형 일자리는 분명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 기아차 전 노조위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 라지 A를 스몰 A로 바꾸는 거 기존의 것들을 건드리냐 아니면 새로 시작하냐. 광주형 일자리 원래 아이디어는 일단은 건드리지 말고 새로운 스몰 A의 전형을 한번 만들어내가는 쪽으로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나 또 뭔가 문제 제기할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하튼 스몰 A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어떤 대안적인 상을 만들어 내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라지 A를 거꾸로 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중적 반감이나 이런 것도 좀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자동차 산업에 신규 투자를 얘기했다고 해도 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한된 어떤 일자리들을 그렇게 전형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은 좀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합의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깨졌을 때 우리 사회에 사실 노사문 관계에서 이제 갈등 속에서 신뢰가 굉장히 낮죠. 합의를 해도 지키지 않고 그런 관행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이게 꼭 궁극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거를 이게 자꾸 또 빅3라는 표현에서 죄송한데 종래의 이 뭐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또 이제 대기업과의 관계의 문제로 노사 관계 문제만 사실은 이제 그냥 국한시켜 놓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부가 함부로 개입하는 거는 반대를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일정하게 뭐랄까요, 조금 더 중립적이고 공익지향적인 주체들이 이 영역에서 일정하게 뭔가를 보증해 나가고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한다면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을 사실은 모두 다 이게 제도적으로 못 받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당장 제도적으로 못 받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더 공익지향적인 방식으로 노사관계가
전환돼 나갈 수 있도록 자기 노사 모두의 어떤 문화 변화,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일정한 개혁 운동성의 내용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원리도 충분히 좀 실현해 나가면서 그래서 우리 뭐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지방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정하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충 이제 저희 토론회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 제가 그 좌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서 짧게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그 모델 혹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은 이건 사회적 대화와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이 새로운 어떤 노사관계와 노동 관행들을 혁신적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시켜보자라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마찬가지 얘기겠지만 일자리만 그냥 만드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고 또 일자리 문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예를 들면 뭐 기존의 노동 관행이나 노동 시장 문제를 그대로 온전시킨 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을 테고 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저희가 이렇게 좀 힘든 길이고 또 우회적인 길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도 확산시키고 또 노사 민정의 합의도 이끌어내면서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이 어떤 협약의 과정들을 쌓아가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은 지역을 중심으로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절벽에 부닥쳐 있는 여러 가지 노동 문제, 노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좀 더 이렇게 넓게 이 문제에 주목을 하고 참여를 하면서 이 관행들을 바꿔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의의이자 보편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조금 아직은 너무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이러한 이 정신에 입각해서 더디지만 이게 넓게 저변들을 이제 형성해 나가는 이런 작업과 함께 또 하나는 이제 뭐 중요하게 이게 뭐 단순한 뭐 이제 특구 지정 뭐 방식으로 해서 뭐 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범지구를 선정을 하고 또 이러한 것이 또 잘 돼서 4차 산업혁명과 맞닿아 있는 새로운 어떤 친환경 자동차 산업 이러한 것과 연결이 잘 된다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어떤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주형 일자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좀 의의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에 좀 동의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면 아마 좀 성공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러한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박명준 박사님과 또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